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물 자체는 코케인이다 라고 적혀 있고, 코케인. 그리고 그 증서는 일반적으로 검사관에 의해서 일반적인 노트리퍼브에서, 그죠? 공중사무소에서 선서해서 만든 공중증서에 속하고, 법률에 따라서, 매사추세츠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인 진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가 forensic analysis를 우리가 공중증서로서 우리가 법원에 제출하는 그 내용, 일련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일련의 내용들은 그 증거 자체가 테인트 되지 않죠. chain of custody라는 얘기도 있어요. chain of custody라는 건 그 어떤 증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각 단계마다 확인하고 일련의 그 내용물이 법원에 제출될 때까지 한치의 어떤 누구의 손을 거치지 않은, 테인트 되지 않은, 바꿔치기 했다든지 거기다가 살짝 뭘 집어넣었다든지, 하여튼 이게 뭔가 손을 댄 흔적이 없는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케이스가 바로 그거예요. 체인 오브 커스터디 관련된 일반적인 수사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 자체가 이제 그 포렌식 결과에 대한 증서 자체를 인정을 거부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confrontation clause가 있는데 나의 그 수용법 제6조의 권리라는 게 없어졌다니. 당연하게 뭘까요? 그 조사관을 법정에 세워서 나의 질문 나하고 한번 맞짱 뜨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반대라는 건 뭘까요? 반대라는 건 결국은 거부됐죠. 거부돼서 그 증서 자체가 결국 법률에 따라서 명확한 증거로서 그거 보게 되면 구성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또 사실상의 분석된 마약의 그 사실상의 무게라든지 모든 게 다 인정된, 그대로 인정된 거 되었어요. 그래서 배심에서 메렌데스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유죄로 인정한 케이스가 됐죠. 유죄로 인정. 사실상 문제의 문서라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클러포드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앞에 얘기했던 진술 내용의 한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진술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 문제는 뭘까요? 자, 여기서 뭘까요? 매사추세츠 법률에 의해서 명시된 이러한 증서라는 것은 그죠? 명백히 진술서다. 명백 진술서의 하나다.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한 그죠? 선서로서, 그죠? 또 사실상 여기서 보게 되면 진술자가 우리가 선서한 내용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중증서에서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라 사용하는 그죠? 공무원 앞에 사용하는 그러한 진술 내용에 해당된다. 여기서 사실상 이 문제는 뭘까요? 자, 메렌데스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그죠? 소유했던 그러한 내용물 자체죠. substance, 내용물이라는 것은, 그리고 메렌데스와 같은 여기서 본 공동 피고인들이죠. 사실상 검찰에서 주장한 것처럼 코케인이고, 또 그 분석 내용에 따른 정확한 증언이라는 것은 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냐면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부르면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냥 똑같은 게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법원에 가게 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가는 거지 뭐. 또 다시 그걸 해서 달라지면 모르는데 그래 원칙 그대로 내용물이 그대로 그냥 우리가 체인 오브 커스티처럼 정확하게 다 해서 공정증서로 만들어가지고 매사추세츠 법률 따라서 선서해가지고 조사관들이 그걸 문서를 가지고 제출했으면 그게
올바르게 하나의 문서로서 완벽하게 증서로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뭘까요? 그건 뭐 내가 그래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거죠. 증서라는 건 뭘까요? 기능적으로 뭐 live in court testimony 하고 비슷한 거죠. 뭐 실제로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또 사실상 현장에 가서 증언하거나 이런 또 유사한 거고 사실상 증인이 직접 신문에서 행한 거와 똑같은 거죠. 행한 거. 그러니까 뭐 시간 끌기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그런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진술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객관적인 어떤 증인으로 우리가 그죠? 객관적인 증인이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진술 내용이라는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이 매사추세츠 법률에 따라서는 이런 진술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구성 그죠? 내용 그다음에 양 그다음에 사실상 압수된 그런 내용물의 어떤 무게 등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 분석자들이 당연하게 이러한 진술 내용의 증거적인 목적을 알았고, 그죠? 당연하게 여기서는 국가의 매사추세츠 법률에 따라서 그것은 뭘까요? 단지 증서로서 그냥 제시한 것뿐이죠. 새로 이제 만들어 제시한 것뿐이지 다른 거 없다는 얘기죠. 한 번을 얘기하게 되면 크로포드의 결정에서 같이 이러한 분석자의 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테스티모니 스테이트먼트라는 거죠. 테스티모니.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경찰관이라고 해서 거부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수사관이 어떤 포렌식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완벽하게 구성된 내용들을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서 선서하고 만들어진 것은 실제로 법원에서 한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 응? 그러니까 뭘까요? 이러한 분석이라는 뭘까요? 결국은 수용법 6조의 목적에도 합당한 그런 증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용법 6조. 그리고 또 분석자가 법원에서 증언할 수 없다는 사실, 그죠? 어떤 증거가 없지 않다 그러면, 그죠? 그리고 또 원고 자체가 그들을 크로스 엑자민이니까 뭘까요? 재신문 하는 사전의 기회가 없는 게 증거가 없다라고 그러지 않은 이상은 당연하게 뭘까요? 당연하게 원고 자체는 그러한 법원에서의 그죠? 이 분석자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컴프란테이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까요? 컴프란테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기성 있는 분석 내용을 뿌리 뽑을 목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부당한 거죠. 부당한 것을 우리가 뿌리 뽑기 위해서 하는 거지. 또 심각한 부족이라는 건 어떤 증거에 포렌식 에비던스에 발견될 수 있냐면 특히 크리미널 트라이얼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어떻게 돼요? 이런 점은 증인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런 적절한 그죠? 트레이닝이나 또 판단에서의 교류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크로스 엑자미네이션에서 당연하게 공개돼야 되겠죠. 공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리스판던트가 이제 뭐라고 이제 주장하냐면 자 이런 그죠? 분석자들의 진술 내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 without confrontation 없이 소위 그 헌법상의 권리를 배제하고 받아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일반적인 공적인 혹은 그죠? 문서하고 커먼웨이에서 받아주는 일반적인 문서로서 하고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거
누가 다툼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다. 그런 거죠. 하지만 이 진술서 내용 자체가 전통적인 공적인 문서로서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만드는 자는 당연하게 여기서 이제 분석자죠. 당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퍼넌테이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결론을 봐야 돼요. 중간은 보면 안 돼. 항상 결론. 네가 그게 뭐 매사추세츠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가지고 공중조서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자기네끼리 체인 오브 커스티가 완벽하게 됐다 하더라도 일단 피고 입장에서 뭘까요? 피고 입장에서 뭘까요? 당연하게 그것도 좀 어떻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다툴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문서는 일반적으로 그죠? 규칙적으로 그죠? 일단 업무의 규칙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라는 것은 당연하게 그죠? 이러한 전문 증거에 지위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소송에서는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룰 오브 에비던스죠. 일반적인 이건 뭐 소송을 전제한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뭐 어떤 거요? 배가 들락날락한 출항 기록 이런 것은 뭘까요? 내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일상적인 업무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임치하는데 여기 오는 여기 보관하고 그죠? 수화물 보관좀 끊어주잖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기차가 떠나고 들어오고 이런 어떤 스케줄표 같은 경우도 그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KTX가 언제 떠나고 부산 언제 가고 전주 언제 가고 강릉 언제 가고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일반적인 레귤러 코스 그죠? 비즈니스죠. 레코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송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아주는 거죠. 하지만 이 케이스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행하는 이런 어떤 행위라는 것은 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출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판만 들어왔다 그러면 뭘까요? 그 증거가 아무리 깨끗하고 완벽한 증거라 하더라도 한번 거치라 이렇게 뜻이죠. 거쳐라. 자,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뭘까요? 검찰 자체가 사실상 비즈니스와 오피셜 레코드에 대한 히어세이 익셉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컴프런테이션. 자, 모든 히어세이 예외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성상 뭘까요? non-testimonial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레코드, 스테이트먼트, in furtherance conspiracy 이런 경우죠. 어떤 범죄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어떤 기록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진술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앤 퍼블릭 레코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다 그러면 그죠? 컴프런테이션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받아주는 거죠. 뭐 커먼 룰이니까 뭐뭐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히어세이 룰의 예상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특수한 행정 목적이라든지 어떤 업무 목적으로 또 어떤 법원에서 뭐 하는 목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생산했다 그러면 받아줄 수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제출하는 어떤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비즈니스 오피셜 레코드로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